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은 장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풍수서에 시신을 안치한 내광으로 물이 스며드는 수렴, 뱀이나 쥐, 두더지, 개미 같은 동물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내광으로 들어가는 충념, 나무뿌리가 내광으로 뻗어들어서 요구를 칭칭 감는 목념, 시신이 부패할 때 곰팡이가 자라는 모렴, 바람의 영향을 받아 요구리 검게 타는 화렴 등이 좋지 않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 극심한 피해를 주는 것이 시신을 안치한 내광으로 물이 스며드는 수렴입니다. 그러므로 명당일지를 찾아 조상을 편히 모시는 것을 차제하고라도 장법에 따라 각종 염이 들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장법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조상님들도 이런 과제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그에 따른 연구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요즘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그리 많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산역을 하시는 분들의 손에 그냥 맡겨버리기 일쑤입니다. 먼저 각 지역마다 매장하는 관습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충청도는 천광을 넓게 한 다음에 다시 내광을 내린 곳에 시신을 안치한 후 빈 공간을 흙으로 메우고 그 위를 횡대로 덮고 다시 흙을 되메우는 관습이 있고,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은 광중을 넓게 판 다음에 시신이 든 관을 그대로 넣고 관의 전후 좌우와 위쪽에 흙을 되메워 매장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또한 약 20-30년 전에는 석관을 쓰는 것이 전국적으로 유행인 때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관습처럼 관을 버리고 시신만 내광에 안치해야 하면 지상의 물이 시신을 안치한 내광으로 스며들더라도 시신을 안치한 내광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광 주변의 흙이 일부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경상도와 전라도 관습처럼 시신이 든 관체 그대로 매장을 하는 것은 큰 용기에 시신을 넣어 땅속에 매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경상도 지방에서 약 20년 된 묘 파묘를 시작했는데요. 경상도와 전라도 관습처럼 시신이 든 관체 매장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돌도 보이지 않고 흙도 미세하고 아주 고운 편입니다. 처음 묘를 쓸 때는 흙이 곱고 미세하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파묘를 해 내려가자 봉분 가운데 부분 흙이 젖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파내려가니 관이 나오는데요. 약 20년이나 됐지만 관이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관 옆을 파니 습기를 많이 먹으면 흙이 나옵니다. 조금 더 파내려가니까 관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관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광중 안에서 유골을 수습하기 불편할 것 같아서 관채 밖으로 모셨는데 예상했던 대로 관 안에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유골이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고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유골의 상태를 보면 대퇴부 부분이 육탈이 완전히 안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육탈이 되기 전에 관 안에 물이 찼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생을 마감하고 소천하신 집안의 어른을 어느 누가 편안하게 모시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전에 행해오던 관습 때문에 또는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집안의 어른을 물통에 집어넣는 불효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조상님이 느끼는 고통은 동기 감흥에 의해서 고스란히 후손에게 감흥이 되어 음덕은 고사하고 흉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0-30년 전에 유행했던 석관의 경우도 관체에 매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석관은 더구나 기온의 변화에 따라
결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고일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 내광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은 계절 위로 떨어진 빗물이 시신을 안치한 광정으로 스며드는 경우와 현무수가 광정으로 스며드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계절 위로 떨어진 빗물이 지하 내광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봉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봉분을 크게 하면 벌초하기 힘들다고 작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봉분은 이곳에 매장을 했다는 표식이기도 하지만 지상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우산의 역할, 즉 우리가 사는 집의 지붕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이 집의 규모에 비해서 작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봉분의 크기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현무수가 시신을 안치한 내광으로 스며드는 경우인데요. 땅은 보통 물은 부토층이 있고 그 밑에 단단한 생토층이 있는데요. 지상으로 내린 빗물이 부토층에 흡수가 되었다가 부토층과 생토층 사이로 흐르면서 초목에 수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땅에 결이 있으면 이 결을 따라서 땅속으로 깊게 침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땅속으로 깊게 침투한 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나무뿌리도 땅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것이므로 천광을 할 때 나무 잔뿌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깊이 파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무수가 시신을 안치한 내광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봉분의 형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와 충청도 방식은 묘지 뒤편으로 용미를 길게 다는 편이고, 전라도 지방은 용미가 없어 마치 찐빵을 엎어 놓은 듯하고, 경상도 지방은 용미가 있기는 하지만 짧은 편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묘지 뒤편 높은 곳에서 앞에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보통인데요. 경기도와 충청도 방식처럼 묘지 뒤편의 용미가 길면 묘지 뒤편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좌우로 갈라지게 해서 봉분 뒤편으로 물이 덤비지 못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전라도와 경상도 방식처럼 용미가 아예 없거나 짧으면 묘지 뒤편 높은 곳으로 떨어지는 빗물이 봉분 뒤편으로 덤빌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분을 지을 때는 가급적이면 습하지 않은 흙, 즉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생땅을 퍼올려서 여러 번 잘 다지면서 봉분을 지어야 합니다. 요즘은 멧돼지가 봉분을 망가뜨리는 예가 빈번하기 때문에 둘레석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멧돼지들도 봉분을 헤집어 취할 것이 있기 때문에 봉분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즉 봉분 속에 있는 지렁이나 땅강아지 등을 잡아먹기 위해서 봉분을 헤집는 것인데요. 지렁이나 땅강아지는 주로 습한 땅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땅속 깊은 곳에서 습기가 없는 뽀송뽀송한 생땅을 파 올려 봉분을 지으면 지렁이나 땅강아지 같은 것이 서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절의 경사도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상도는 자연 형상 그대로 묘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계절의 경사가 급한 반면에 경기도와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는 평을 친 다음에 묘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계절이 대부분 평평한 편인데요.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계절 위로 떨어진 빗물이 빨리 빠져나가고, 평평하면 평평할수록 계절 위로 떨어진 빗물이 잔디에 걸려서 더디 빠져나가거나 계절에 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충청도와 경기도 그리고 전라도 방식처럼 계절을 평평하게 하거나 둘레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절을 평평하게 하면 할수록 계절 위로 떨어진 빗물이 잔디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함으로써 오래 머물 수밖에 없는데요.
묘지의 계절에 빗물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빗물이 광경으로 스며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이 갖은 방법을 다 써서 매장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 팠던 땅은 무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 가능성도 있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 나무 뿌리가 광중으로 침투할 가능성도 있으며, 뱀이나 두더지, 쥐 같은 동물이 광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각종 염을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고안해낸 것이 해다지를 해서 내광을 짓는 것인데요. 해다지를 해서 내광을 짓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게 굳어서 마치 돌처럼 단단해지므로 아무리 큰 나무뿌리라 하더라도 해다지를 해서 만든 내광을 뚫고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뱀이나 쥐, 두더지와 개미 같은 동물들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며, 생석회는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염려도 없고 본의 역할도 하므로 유골이 검게 탈 염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열거한 4가지 염은 완벽하게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단 하나, 제일 염려가 되는 수렴의 경우는 앞에서 관체 매장을 하는 것은 큰 용기에 시신을 넣어서 땅속에 매장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다지를 해서 내광을 짓는 것은 큰 용기를 땅속에 엎어 놓은 안에 시신을 안치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계절로 떨어진 빗물이 시신을 안치한 내광으로 스며드는 것은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있지만, 결을 따라서 광중보다 더 깊이 스며들었던 물이 역류를 해서 내광으로 스며들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내광의 깊이를 어느 정도 파느냐에 따라서 물이 스며들 수도 있고 스며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다지 공법을 써서 묘지를 조성하면 미라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이는 정확히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해다지 공법을 써서 내광을 짓더라도 시신을 안치한 후에 내광의 빈 공간을 흙으로 꽉 채우면 시신이 육탈을 하는 데 있어 흙이 큰 역할을 하므로 미라가 될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광을 할 때는 나무 잔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깊게 파 내려가야 하며, 경상도와 전라도 관습처럼 시신이 든 관체에 그대로 매장을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와 충청도 방식처럼 시신만 안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수 있고, 광중을 짓기 위해서 파냈던 면적이 충분히 덮이도록 봉분을 크게 해서 지붕의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으며, 봉분을 지을 때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뽀송뽀송한 생땅을 파 올려서 여러 번 꼭꼭 다져주면서 봉분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도 방식처럼 묘지 뒤편으로 용미를 길게 달아서 묘지 뒤편으로 떨어진 빗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봉분 뒤편으로 덤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경상도 방식처럼 자연 형상을 살려서 계절을 경사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다지를 해서 내광을 짓더라도 내광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이상적인 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법은 까다롭기 그지 없는데요. 산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전부 맡겨버리고 평토제만 지내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상호제 날 다시 묘지를 찾아 겉으로 번지르르한 묘지를 살펴보고 잘 모셨다고 좋아하시겠지만, 겉만 아름답게 치장을 하는 것은 보기만 좋을 뿐이지 이런 각종 염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법은 꼭 알아두어야 하고,
묘지를 다 조성할 때까지 남아서 직접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요. 지금까지 긴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